이런 식으로 당시에 서울은 가격이 눌려있고 경기도는 가격이 목 끝까지 차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 사라고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같은 값이면 서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 이 명제가 옳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당시에 비슷했던 서울과 경기도 확실히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미 가격 차이가 확실히 난 이 시점에도 서울을 고집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석가모니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제 부동산 사란 얘기인데 그냥 사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기도라도 사라 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지금까지는 서울을 많이 강조했었죠. 제가 이 서울을 강조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정 기간 동안 하락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이 12억 이하의 주택을 사게 되면 최소 2년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을 사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 상태에서 집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2년 후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집을 사라 마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12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10년 가까이 거주할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을 사라 마라 얘기해주는 시점이 앞으로 당분간은 오를 수 있겠지만 몇 년 내로 하락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12억 이하의 주택은 사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내드리는데요. 사실 이것도 그만 사라 하는 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어디가 천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가격에 따른 하락 요인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예전에 경기도를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랑 지금 경기도에서 볼만한 곳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옛날에 경기도를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같은 금액이면 서울에서 괜찮은 지역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한참 서울에 집 사라 권장할 때는 광교랑 잠실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단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광교 중흥이랑 리센츠를 비교해보면 그 당시에는 구 차이가 적으면 15%, 많아야 20에서 30%였는데 지금 가격 어떻습니까? 거진 2배가 차이 나죠. 당시 광교 중흥이랑 가격 비등비등했던 마레프 보면은 지금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 말 다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당시에 서울은 가격이 눌려있고 경기도는 가격이 목 끝까지 차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 사라고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같은 값이면 서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 이 명제가 옳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당시에 비슷했던 서울과 경기도 확실히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미 가격 차이가 확실히 난 이 시점에도 서울을 고집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로부터 가격이 최고의 호재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요, 지금 천천히 살펴와서 들어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12억 이하 주택들은 시간차를 두고 최소 2년 앞을 보고 집을 살지 말지 조언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경기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경기도가 워낙 넓긴 하지만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경기도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죠. 경기도에 이뤄질 대규모 공급이 이 단기간 내에는 3기 신도시가 있고 조금 기간을 넓히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있죠. 이 두 가지를 기점으로 어디를 사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고 이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3기 신도시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경기도라는 게 이제 땅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우선 이 3기 신도시와 겹치는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 분양을 한 번쯤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이 3기 신도시가 사전 분양을 했는데 사전 분양 가격보다 가격이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분양한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 보면은 8사형이 분양가 6억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3기 신도시를 30평대를 4억 5억에 분양할 거라고 믿는 머저리들이 설마 있겠냐 하면서 최소 7억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려버렸네요. 이 부분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남양주 왕숙이 6억이면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5억 6억짜리 집 보시는 분들은 구태여 그 돈으로 구축을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분양을 받아서 신축 라이프 즐기시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제 좀 이거를 이원화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산을 증식을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시점이 이전에는 6억이라고 봤다면 이제는 혼인증여 세액 공제로 인해서 9억부터 시작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거는 별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단계에서 아직도 9억대를 못 넘어오신 분들은 그냥 즐기면서 어느 정도 사는 게 저는
서로에게 행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 근처에 사는 무주택자분들은 3기 신도시 분양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선도지구 지정은 이미 진행되었고요. 처음 지정 당시에는 2027년에 삽두고 2030년에 입주하겠다. 곧바로 현실화되기는 막 어렵고 좀만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내가 매수자 입장으로 1기 신도시를 매수해서 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냐 이건데요.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1기 신도시 중에 이거를 진짜로 진행할 여력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분당이야 당연히 되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분담금 문제 때문에 분명히 얘기가 나올 텐데 소유주들이 과연 추가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게 진짜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걸 제공하다 보니까 재건축을 먼저 하는 쪽이 엄청난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먼저 진행해가지고 용적률을 다 빨아먹는 그런 단지들이 있으면 그 뒤에 진행하는 단지들은 용적률을 그만큼 못 빨아먹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신도시라는 걸 설계할 때 교통망이나 이런 걸 전부 현재 용적률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을 해놨는데 일부 단지한테 용적률 인센티브 줘서 재건축하고 나면 남은 단지들도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분담금 문제 때문에 나머지 단지들은 결국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용적률 다 빨아먹고 재건축하는 단지와 리모델링하는 단지 간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중에 현실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분당, 재건축이 실제로 시작된다면 그 이주 수요가 몰리는 곳이 분명히 생길 텐데 저는 여기서 수혜를 받아서 전세가를 밀어 올려줄 경기 남부, 수지나 영통 이런 쪽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주 수요가 생겨서 전세가가 자극받으면 매매가가 따라 오를 것이기 때문에 분당 재건축 진행 시에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경기도라는 지역이 워낙 너무 넓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짚어서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뭐 처음과 의견이 같습니다. 경기도 등기는 원칙적으로 서울 근교 그러니까 준서울 지역에 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 서울에서 원거리로 떨어질수록 이 한 채만을 가져야 되는 현행세법 하에서는 등기칠 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일괄적인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세 기준으로 9억이 안 되는 곳들은 시세 차익보단 실거주의 가치를 두는 게 좀 더 맞는 방향 같고요. 이런 외곽 지역일수록 전략을 반대로 가야 되는 게 신축을 분양받고 신축발이 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갈아타는 방식을 이용해야 어느 정도 자산이 방어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저런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 현재 갭 투자가 막혀있는 관계로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라도 등기를 좀 치시라고요. 예?